오버워치 속 어느 가문에는 형제가 활과 검으로 서로를 지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형은 그 손으로 동생의 가슴을 겨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형제 살해의 비극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동생이 죽고 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몇 년째 무릎을 꿇고 있는지 무엇을 기리는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죠. 다만 어느 날 밤 한 사건으로 인해 그 의식도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마다. 몇 대에 걸쳐 이어진 일본의 닌자 가문입니다. 암살자로 시작한 이 가문은 시대가 바뀌며 무기밀매와 마약 거래로 몸집을 불렸고 현대에 이르러 그 어둠은 일본을 넘어 세계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 한조는 그 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검수를 포함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으며 타고난 지도자 자질과 전술을 잇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죠. 이 가문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동생 겐지는 그 뿌리를 거부하도록 태어난 사람이었죠. 네온사인 아래 술장과 도박판 사이를 오가던 청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작은 새라고 불렀죠. 언제든 이 도시를 떠날 수 있다는 듯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않은 걸음걸이였습니다. 그게 겐지였죠. 가문의 후계자 수업도 암살자의 의무도 그에게는 전부 견딜 수 없이 좁은 세상이었으니까요. 형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 세상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원로들은 한조 앞에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려놓았죠. 가문을 거스르는 동생을 설득할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가문을 이끌 것.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순서였고 한조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겐지는 이를 거부했죠. 그리고 거부한다는 선택은 가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마당 위로 숨소리 하나와 발소리 하나만 남아있었죠. 형은 동생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이가 부러진 도검과 밑단이 찢어진 채 핏자국이 번진 두루마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조는 해마다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러진 검 앞에 향을 피우고 찢긴 두루마리 앞에 무릎을 꿇었죠. 매년 그가 이곳을 찾는다는 걸 알기에 많은 경비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쓰러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묵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성에 또 다른 존재가 숨어 있었죠. 한조는 그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날 죽이러 온 암살자는 네가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참으로 대담하군. 적의 속을 시마다 성에 오다니. 내 집이기도 했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듣지 못했나? 네가 누군지 안다, 한조. 넌 매년 같은 날 여기 오지. 네 손으로 죽인 사람을 추모하려고. 감히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그런데 그 존재는 이미 한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가 매년 같은 날 이곳에 온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향을 피우는 이유도 무릎을 꿇는 대상도 이젠 사라진 시마다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침입자는 전부 꿰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살과 칼날이 몇 번이고 교차했습니다. 그러다 침입자가 던진 한마디에 한조의 손이 처음으로 멈칫했죠. 넌 스스로에게 말하지. 동생이 가문을 거역했다고. 질서를 지키려면 죽여야만 했다고. 그게 너의 의무였다고. 그건 내 의무였고 내 짐이었다.
우리의 명예를 저버린 건 아니란 말이다. 향과 재물이 겐지를 명예롭게 한다고 생각하나? 명예란 행동에 깃드는 것이다. 감히 내게 명예를 가르치려 들어. 넌 그 이름을 말할 자격이 없다. 류유 와가 테큐쿠라이. 유승노 킹오크레! 오직 시마다 일족만이 용을 부린다. 넌 대체 누구냐? 그래, 죽여라. 아니, 그토록 바라는 죽음을 내가 주진 않겠다. 너에겐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형, 뭐? 어떻게? 내 동생은 죽었어. 한조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서 소리가 그대로 멈춰버렸죠. 침입자가 얼굴을 가린 바이저를 벗어냈을 때 한조의 눈앞에 서 있던 건 몇 해 전 자신이 뵌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겐지. 죽었다고 믿었던, 아니 죽였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사실 동생은 그날 밤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버워치라는 조직에 거둬져 길고 긴 재건 수술을 거쳤죠. 범죄 조직 시마다 가문을 무너뜨리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그의 살은 강철로, 뼈는 회로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 그는 약속대로 시마다 제국을 완벽히 무너뜨렸죠. 허나 임무가 끝난 이후 겐지는 오랫동안 그 차가운 몸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자신을 인간도 기계도 아닌 괴물이라 생각하며 끝없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세계를 방황했죠. 그러다 네팔에서 옴닉수도승 젠야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곁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겐지는 비로소 차가운 기계 신체 안에도 고귀한 영혼이 존재함을 깨달았죠. 비극적인 과거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인 겐지는 형에게 향했습니다. 그를 벌하러 온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가문에는 원래 이런 전설이 있었죠. 우리 가문에는 위대한 형제 용의 전설이 전해진다. 북풍의 용과 남풍의 용. 두 용은 함께 천상의 균형을 지키고 조화를 이루었지. 하지만 둘은 누가 더 나은 통치자인가 다투었다. 갈등은 분노가 됐고 폭력이 하늘을 검게 물들였지. 마침내 남풍의 용이 아우를 쓰러뜨렸고 북풍의 용은 추락하여 대지를 갈랐다. 남풍의 용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고독함을 깨달았고 승리의 달콤함은 씁쓸함으로 변했지. 상심한 용 때문에 세상엔 몇 해나 불화가 지속됐다. 용은 슬픔과 비애만을 느꼈어. 어느 날 한 낯선이가 용을 불렀다. 오 용이시여, 어째서 그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용은 말했어. 힘을 탐하다가 형제를 죽였노라. 그러나 그가 없으니 길을 잃었노라. 낯선이가 답했지. 그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군요. 하지만 상처는 치유해야 하는 법. 저처럼 두 발로 땅을 걸으십시오. 몸을 낮추어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평화 또한 찾을지니. 용은 대지에 무릎을 꿇었지. 난생 처음 자신이 속한 세계를 뚜렷하게 보았고 인간이 되었다. 낯선 이는 용의 추락한 형제였어. 다시 하나가 된 둘은 자신들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시작했지. 그 모습은 무엇이냐? 난 지금의 날 받아들였어. 그리고 형을 용서했지. 형도 스스로를 용서해야 돼. 세상이 다시 바뀌고 있어. 이젠 어디 설지 고를 때야. 현실은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와는 달라. 그걸 믿는다면 넌 바보야. 형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짓이겠지. 그래도 믿어. 그걸 안아줘, 형. 전설 속 용들의 이야기처럼 이 형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문이 정해준 이름, 원로들이 내린 명령, 형제를 죽였다는 죄책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가던 형에게 필요했던 건 벌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안겨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아프게 지웠다고 믿었던 동생이었죠.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질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죄를 마주하여 짊어진 자와 그를 마침내 용서한 자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